안녕하세요. 취미생활자들을 위한 타로카드 이야기의 쓰레기통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여러가지 주제를 생각해보다가 최근에 독학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타로카드 독학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자, 타로카드를 독학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누군가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다만 일단 저는 타로카드 독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독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조건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독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타로카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죠. 자, 내가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승이 필요한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뭐라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고자 했을 때, 그때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적어도 내가 뭔가를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아니고, 저도 원래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백수가 이게 그 체질에 맞고 한량이 이게 몸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한 회사는 나름 대한민국 굴지 대기업의 전자회사, 그것도 통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게 그 이후 얘기가 이제 그때 일했던 연구소 안에 그 선배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이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 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건 그런 문제인데, 이게 그 학교 생활이랑은 좀 틀리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쭉쭉쭉 가르쳐주고 그냥 주워 듣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끝인데, 이게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학교 생활이랑은 좀 틀리죠. 하나 입에다 이렇게 떠놓듯이 알려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저도 똑같았겠죠. 그때 당시에 제 업무가 이제 회로 설계 업무였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연구소라고 해서 그 누구 하나 친절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데가 아니었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가 제가 회로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알고 싶은 건 뭔데? 라는 질문이었죠. 알고 싶은 게 뭐냐?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뭘 알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회로 설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네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널 뭘 가르쳐 주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너한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너한테 네가 뭘 알고 있든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게 어느 부분이든 네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또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서 또 찾아야 되는 거고, 정답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자, 내가 모르는 건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공부를 해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그리고 길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야.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가 원하는 길은 네가 다시 찾아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때는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그지 같은 새끼들, 가르쳐주기 싫으면 가르쳐주기 싫다고 얘기를 하든지 뭐 말을 이따 이렇게 돌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회사 업무하고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습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프로시저, 절차라는 거죠, 절차. 어쨌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원래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타로 카드를 독학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어떤 선생을 구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화두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자주 얘기되는 화두죠. 요즘은 물론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은 좀 달랐죠. 요즘에는 독학을 해라, 선생한테 배워라, 이런 것이 좀 반반 수준이지만, 예전에는 독학을 하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안 좋고, 이러니까 누구한테 배워라.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 선생 정말 대단한 선생이다, 걔한테 배워라, 그래서 연락처 남겨주고, 카톡, 아이디, 쪽지, 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 이런 어떤 현상이 비일비재했죠.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배웠다는 그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 입장이고, 배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흥,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우리 경외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라는 것이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외부 사람이 바라봤을 때도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저한테는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몇몇 커뮤니티에서 누구 제자인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너무 자주 봐서 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거죠. 반면에 이 독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가시밭길 걷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 언 땅에 헤딩, 이런 이야기는 독학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경우죠. 예전에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원서를 읽읍시다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소개했던 서적들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에서 이제 주로 국문 번역된 외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죠. 적어도 국문 번역된 외국 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서를 우리나라에서 읽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용상에서 검증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이런 어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문판으로 번역이 되는 것들이죠. 최소한 원서가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게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책들 중에서도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건 제 개인 취향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개한 책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는 국내 번역되어진 외서들 중에서 국내 번역되어진 이 책들이 어느 정도는 검증된 것들인데, 자, 이 책들을 얼마나 읽어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제작된 국내 제작 타로카드 서적 아니고, 그 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상한 내용의 책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정말 좋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각자 알고 있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 알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 책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알고 이 책을 판단하는 것과 요만큼을 알고 요 책을 판단하는 것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지식 베이스를 어떤 지식 베이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책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그러면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독학이 좋은가 혹은 좋은 선생을 구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타로 카드를 누군가에게 배울 때에는 선생님이 존재하겠죠. 선생님, 스승. 자, 독학을 할 때는 어떨까요? 독학을 할 때는 뭐가 있죠? 이 선생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책이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나쁜 선생님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나쁜 선생님인지를 알려면 내가 그만큼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선생님이 혹은 이 책이 좋은 책인지, 좋은 선생님인지, 나쁜 책인지, 나쁜 선생님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그 독학을 하든 누군가에게 타로 카드를 배우든 이게 공통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면 분명히 타로 카드 독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독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자,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자, 우리 타로 카드 취미생활자들이 과연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 걸까요? 자, 숟가락으로 푹 떠서 입에다가 떡 넣어줬는데 안 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막 씹어가지고 우물우물 해가지고 쭉 뱉어주면 그냥 꼴딱꼴딱 생기기. 야, 이런 선생님을 바라는 걸까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먹으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될까요?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하긴 했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하긴 했죠. 자,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교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가르쳐 줍니까? 자체 교재 읽어보고 뭐 써와 뭐 이런 게 대부분 아니던가요?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독학을 하든 어떤 선생한테 배우든 적어도 내 대가리 속에 뭔가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뭐가 안 좋아, 뭐가 좋아, 뭘 가지고 판단하겠느냐는 거죠.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책이 정말 엉망진창인 책이라도
나한테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판단 기제가 없어요. 자, 내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서 배웠어. 스승에게 배웠어. 이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른 내용인지 잘못된 내용인지 내 대가리 속에 뭔가가 없다면 판단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나쁜 책은 그냥 버리면 돼요. 책값 기껏 해봐야 정말 비싼 책, 제가 산 저 책들 중에 비싼 책 해봐야 8만원, 9만원, 9만 7천원,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미만이에요. 10만원 미만. 근데 그 책은 나쁜 책이면 10만원만 버리면 끝나. 내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만 끝이야. 나쁜 선생은 어때? 나쁜 선생은? 그냥 단지 10만원만 원 끝인가요? 아닐걸요? 시간, 노력, 다 거기에 돈까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선생이 필요하냐 아니면 독학을 하냐 선생이 필요하냐 뭐 이런 부분. 자, 일단 선생을 찾기 전에 독학을 해라.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처음부터 누구나 선생한테 배울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선생은 필요해요. 저도 선생은 필요해요. 다만 제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생을 찾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선생에게 내가 어느 정도를 배울 수 있을지, 내가 그 선생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스승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찾아서 공부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독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저에게도 스승은 필요해요. 그리고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나에게 스승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타로카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보다 특정 타로카드에 대해서는 나보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걸 알아서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승이죠. 나보다 오래 한 사람들도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오래 하지 않았어도 저보다 타로카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타로카드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저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타로카드를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혹은 이제 스승을 구하고 있다라면 스스로에게 반문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타로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독학을 하다가 독학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선생님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면 스승을 찾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내가 느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스승이 과연 나에게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 그 스승이 존재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그 사람도 뛰어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르는 게 맞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서 뭐 그렇다고 그런데 선생님을 일단 찾았어. 그 선생님 수준은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게 중요하고, 배웠다라는 충족감만 있어. 그게 배운 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내가 판단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배움의 시간이 끝난 다음엔 나한테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배운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정보를 대할 때 기준점은 결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독학을 하든 선생님한테 배우든.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상황을 많이 겪게 되냐면 자기가 배운 게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씨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냐. 네가 다 알아? 네가 뭘 다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맞다. 나는 다 아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최소한이다. 적어도 이거 정도도 모른다고 하면 과연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키워드 베이스거든요. 타로카드의 기본은 키워드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키워드도 모르면서 무슨 타로카드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타로카드는 키워드가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뭘 아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거 다 몰라도 키워드만이라도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를 하든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공부하고자 혹은 알고자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알려줄 스승을 찾기 이전에 적어도 그것과 관련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라는 거죠. 그 책을 읽어보고 어느 부분까지 이해가고 어느 부분까지 이해가 안 간다면 이해가 안 가는 그 부분을 설명해줄 다른 책을 사서 읽어보든지 아니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선생님을 찾아보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죠. 자, 여기까지는 모두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독학을 할지 스승에게 배울지. 다만 저는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승에게 배우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서 먼저 공부해봐라.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과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아라.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을 찾게 되면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 선생님에게 배울 것이 없으면 어때요? 다른 선생님 찾으면 되는 거죠. 다른 책을 찾든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